민사파 플러스의 김동영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본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민사의 수사 관련된 클립을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계속 올라가는 클립은 뭐 특정 수업이나 이런 걸 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 연도에는 관련 수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 접촉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뭐 어떤 특정 수업을 목적으로 지금 이 수업 자료를 만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정리를 미리 좀 해두자는 의미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 어떤 목적으로 들으셔도 큰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에 관련된 문의는 제가 이 댓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민법의 법원과 간수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은 이게 케이스에 나올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 민법 1조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면접을 보다가도 갑자기 이게 변호사로서 이제 이직을 할 때 면접을 보다가도 갑자기 민법 1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긴 좀 그래서 민법 1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민법의 법원은 기본적으로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거든요. 존재 형식.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재판을 할 때 하는 기능은 재판의 판단 근거 자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법의 존재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나 뒤에 나오는 간수법이나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계약이나 합의도 실질적으로는 법원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실제 판례도 그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형식적인 의미의 법원만 염두에 두시면 좀 이해하실 때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민법 1조에 보면 이 법률하고 관습법, 조리의 순으로 이 관습법은 이 성문법인 법률에 비해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로 주로 이제 1조를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1조에서 다뤄야 될 거는, 그래서 이 관습법이 뭐냐, 관습법이 대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수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게 그래도 이 관련된 주제가 한번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목차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간수법의 의의나 요건 정도는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간수법은 기본적으로 관행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확신이 있을 때,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이 있어서 이 관행이 법 규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기본적인 의의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러한 관습법은 이 단순한 사실인 관습과는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예전에 책이 좀 두꺼웠을 때는 엄청 핫한 주제였는데, 요즘에는 크게 다루진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민법 105조, 106조에 보면은 민법 105조는 임의규정이라는 표제하에 그 당사자의 의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련되지 않은 법률에 그 반하는 경우는 그 임의 규정보다 그 의사를 우선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106조는 이 똑같은 임의 규정보다 이 사실인 간섭이 있을 때에는 사실인 간섭이 우선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여기 그 임의 규정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법률인데 요거보다 요 사실인 간섭이 더 먼저 적용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지금 우리 앞에서 본 민법 1조에서 관습법의 보충성하고는 다른 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부동어는 좀 그렇고 뭐 이게 먼저 적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 임의규정이 적용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이거 관련해서 이 사실인 관습, 요 임의규정보다 앞서서 적용되는 사실인 관습은 요 앞에 지금 우리가 나온 요 관습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사실인 관습은 이 법적 확신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법적 확신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관습은 있지만 법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법적 확신이 있냐 없냐는 이 구체적으로는 이제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판단되는 거긴 한데, 이런 것보다도 좀 체계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가 있으면 그대로 효력으로 인정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는 이제 의사표시, 우리가 이제 뭐 하게 그 기본적인 이 법률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계약인데, 계약.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매매한다거나 이런 서로서로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우리 민법의 기본 체계라 이거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걸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민법의 태도인데, 다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한하는 게 이제 강행 법규가 있다는 거죠. 강행 규정. 이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률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제한하는 민법의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 이제 이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냥 2년으로 의제해 버리죠. 그러니까 그 1년으로 정한 법률행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거와 다르게 임의 규정은 요 법률행위가 어떤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백이 있을 때 임의 규정은 요 법률행위의 해석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뭐 계속 임대차 관련 예를 들었으니까 여기서 또 임대차 관련 예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유익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요거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면은 요 합의가 요 유익비 관련 청구권 규정보다 더 우선해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데,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요 임의 규정의 의미는 뭐냐면, 이 계약 당사자들이 요구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을 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법률행위 해석의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법의 적용이냐 법률행위 해석 영역이냐는 다툼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법률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의 영역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강행규정의 적용 영역은 이 법률행위가 뭔지 이미 확정됐을 때 그 다음에 그 효력을 제한할 거냐 인정할 거냐 이런 문제라면, 임의규정은 어떤 법률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 해석의 영역의 문제라는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사실인 간섭은
사실인 관습은 지금 요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요 영역에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뭐 임금을 주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임금을 얼마 주기로 그 합의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뭐 그 지역의 일당이 뭐 5만 원인 게 관습이다. 이러면 그런 경우에 요 관습에 따라서 그 고용계약이 일당 5만 원으로 체결된 걸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요 사실인 관습은 그 임의규정의 영역에서 법률형의 해석에 의해서 비로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관계에 있다. 이런 점만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민법의 체계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습법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요건이죠. 요건인데 첫 번째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행이 있어야 되고요. 반복적인 관행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죠. 뭐 케이스에 쓸 일은 없고 어떤 것이 법적 확신이냐 이런 걸 쓸 일은 별로 없고요. 이 세 번째 요건이 가장 뭐 케이스에서 나올 법한 얘기인데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 관습법에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여기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이제 종중의 종중의 구성원에 대한 판례인데 종중이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묘지나 이런 걸 보면 종중 땅이다, 이게 우리 집안 땅이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 선조를 모시기 위한 그 집안 사람들의 조직을 종중이라고 하거든요. 종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비법이 사나는 일종인데 이 종중의 구성원은 전에 종래 관습법으로는 성인 남자만 되는 것이 이게 관습법으로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조선시대 가래나 이런 거 보면 여성들이 그 제사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걸 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일종의 법적 확신까지 얻었다고 봐서 관습법으로 이걸 지율이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헌법을 위주로 한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 이거죠. 한마디로 뭐에 반해요? 남녀 평등에 반하잖아요. 왜 아들만 그 집안의 요 그 집안의 구성원이 될 수 있죠?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본적인 질서,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섭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다.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종중 요 집안의 딸들이 나도 요 종중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했을 때, 이 너는 인정할 수 없어. 왜냐하면 성인 남자만 요 종중의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인정할 수 없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관습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관습법은 요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 이렇게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면 이 종중의 구성원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조리에 의해서 판단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조리에 판단하면 아들, 딸 구별 없이 모두 구성원이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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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이 된다 이거죠. 그건 조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조리. 그렇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이 종중의 구성원은 이 종중에서 이제 어떤 총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들만 불렀다. 그 남자들만 불렀다. 이러면 요 이
딸, 그 여성들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총회를 하는데 아들만 부르고 외를 부르지 않았다는 건 이 전체 구성원을 부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무효. 이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판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아, 뭐 이거 말고도 판례들은 많은데 요즘에는 뭐 이거 아주 반대되는 판례가 반대된다기보다는 이거 좀 취지가 다른 판례가 이 분묘기지권 관련해서 이건 이제 반대로 이게 분묘기지권이 분묘를 수호할 수 있는 뭐 일종의 법정지상권이거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분묘가 설치돼 있으면 그 분묘를 관리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이게 매장법이라는 법이 새로 생기면서 사실상 이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이 분묘기지권 이 매장법에 의해서 요게 인정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매장한 분묘에 대해서는 이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한 1990년대에 매장한 이런 사안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 분묘기지권을 인정했던 이런 간수법이 이런 법률이 생긴 거를 보면 요 매장법이 이런 게 생긴 게 보면 이것도 이제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이 있었는데 요거는 전체 법질서에 이거 좀 말이 헷갈리는데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 법질서에 합당하다라고 봐서 이 분묘기지권은 여전히 관습법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 매장법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에 매장된 이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현행 법상 인정되지 않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이것도 종중 관련되는데 분묘를 지금 그 매장한 게 대부분 아주 옛날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에 대한 관습법은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 관습법에 대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다라는 판례가 내려졌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제 한번 판례 문구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1조를 다시 보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조금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그 185조의 이제 물건의 종류 규정을 보면 물건은 종류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이걸 무슨 의미냐면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했으니까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는이니까. 그러니까 창설이 가능하다는 건 기존의 법률에 있던 물건하고 배치되더라도 관습법이 이 법률에 의한 물건을 변경하는 효력도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1조에 의해서는 법률이 있으면 관습법은 적용되지 않는데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만은 관습법이 성문법을 변경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185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거는 실제로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든지 동사나 양도담보라든지 이런 거는 법전에 없거든요. 법전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래에 있던 물건을 변경하는 효력이나 창설하는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법 1조에 보면은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하죠. 그래서 이것도 민법 1조의 어떤 예외로서 민법 185조, 상법 1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상식적으로 좋을 거예요. 이건 뭐 케이스에 나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지금 전에 봤었던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그래서 민법 105조를 보면은 당사자가 법률 어떤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서의 규정과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 의사에 한다. 그러니까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상과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하거든요. 임의규정인데 그거와 반대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 규정이 아니라 의사를 우선해서 그 의사에 의한다는 것이고요. 사실인 관습은 이거와 똑같이 임의규정이 적용된 영역,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 그래서 이 사실인 관습은 이 법률행위 해석 영역에서 그 법률행위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영역에 적용돼서 사실인 관습에 의해서 법률행위 해석돼서 그것이 권리 의무로 되는 영역이라. 그래서 앞에서 1조에서 본 법률행위의 적용 영역과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밑에 판례는 이제 사실인 관습과 구별하는 이제 내용의 판례인데요. 중간 부분만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라번을 보면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 그러니까 임의규정일 경우, 그 법이 임의규정일 경우에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으로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강행법규인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판례 내용은 이제 민법 관습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답안을 보면 주로 만약에 케이스에 나온다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올 거고, 관행이 존재하고 관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하며 관행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밑에 내용이 이제 그 리딩 판례,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종중의 구성원에 대한 판례인데, 1번은 아까 지금 요건에서 본 것 같고, 2번을 보면 이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때는 그 법적 규범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꺽쇠 3번 쪽을 보면은 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 생활을 보장하고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이런 추세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종중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는 종로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종중원을 뭘로 판단하냐? 4번 보면은 공동선조와 성가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조리에 의해 판단한다 이거죠. 나머지 내용은 이것도 나름 중요하긴 한데 케이스에 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넘어가고요. 관습법은 이 정도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지금 요런 클립을 만드는 의도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준에 지금 이 주제가 맞진 않아요. 맞진 않은데 이제 제 기준은 이제 케이스에 쓸만한 내용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네,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후에 이제 종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